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하고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에 관심 가져주시고 계시는데요. 사회복지의 분야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회복지를 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졸업 후에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대답을 해요. 복지관이나 시설은 물론 대답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사회복지 쪽 분야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 될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저는 유엔에 들어가서 국제사회복지 하고 싶어요 라고 크게 포부를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또 음지 또 양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해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례 중에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에 관한 사례도 있고요. 또 상담이요. 드문 일이긴 한데 군대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군대에서 소대장님이 상담 요청하셨어요. 이 소대장님이 군 생활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부대에 새로운 이제 군인이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우리 편의상 김이병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김이병이 들어왔는데 이 소대장님이 늘 이제 그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처럼 이렇게 챙겨야 되잖아요. 부대원을. 근데 이 김이병은 얼굴에 안색도 굉장히 어둡고 늘 뭔가 이제 고민이 있는 것 같이 그늘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녔대요. 근데 볼 때 소대장님이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하면 이 친구가 상당히 심성이 굉장히 착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김이병을 불러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군대에 이제 들어오고 나니까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지 그러니까 개인 고민이 있는지 힘들어서 그런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김이병이 그러더래요. 저기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아버지랑 형이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치매시고 형은 정신질환이 있고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형편이 참 어려운 집이었고 이 어떤 분위기냐면 식구들의 심성 자체가 그냥 굉장히 온순하고 착하고 이렇게만 살아온 사람들. 근데 온순하고 착하게 살으셨는데 공부를 하신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이병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대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제일 컸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대형 마트, 그 동네 근처에 있는 대형 마트에 취업을 해서 밤낮 없이 일했대요. 주말에도 잘 쉬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주말에 쉬는 날 있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또 대신 해주기도 하고,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에 근무해야 되면 그분들이 이 김이병한테 와서 너 좀 대신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하고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당이 더 붙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거의 그 집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아버지도 챙기고 형도 챙기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다른 친척들도 별로 없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교류하지 않고 왜냐하면 살기 급급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군대 들어오라고 통지서가 날라왔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혼자 고민은 됐지만 별달리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다가 날짜가 딱 다가오니까 그냥 아버지랑 형이랑 두고 입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이병은 그 훈련을 해도 아버지 생각 밤에 불침번을 서도 형 생각 계속 두고 온 가족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에 늘 그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대장님이 참 착한 친구인데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저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대견하고 기특한데 지금이라도 제가 어떤 도움을 몰랐으면 모를까 이 얘기를 듣고 알게 됐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도 아는 바가 없어서 상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소대장님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군대 하면은 위계, 뭐 이렇게 명령, 또 그거에 따르는 거, 또 이렇게 강압적인 거, 무서운 거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군대 하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근데 이렇게 따뜻하고 푸근하게 진짜 제 생각에는 이 김희병이 원래 생활할 때 집에서 어머니가 없이 자랐잖아요. 지금 보면 아버지랑 형 얘기만 하죠. 어머니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을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 없이 지냈는데 군대에 와서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어도 소대장님이 이렇게 어머니처럼 푸근하게 대해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더니 이 분들은 착한데 정보 이용 능력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겹게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들이 정보를 조금 더 알고 그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 않고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가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자녀도 없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가 있어도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거를 조사를 해요. 이 집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이분들 가정이 수급자 가정으로 지정돼야 되는 이유를, 근거를 마련을 해주죠. 근데 이분들은 이야기 들은 바로 제가 미루어 짐작했을 때는 충분히 수급자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이전에 누가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이 김희병이 그 정보를 찾아내서 이용을 하고 신청을 하고 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됐든 아니면 그게 안 된다 해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그 바로 위에 단계지만 그래도 어렵게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그거로라도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도움 주는 혜택들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온전히 본인의 노력으로 일해서 완전히 번 돈으로 그대로 100% 그냥 우리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 있죠. 그냥 부유하게 살거나 중산층 정도 되는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는 열악한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이 김희병이 제가 볼 때는 20대 뭐 초반이든가 중반 아래쪽일 텐데 이 김희병을 기준으로 해서 어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 아무도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누군가 어른으로서 멘토로서 김희병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을 해줬다면 이 사람의 삶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윤택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삶을 얘기 들어봤더니요. 대형마트에서 일해도 막 그렇게 많이 벌진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도 챙기고 형도 챙기고 본인이 그렇게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고되게 일을 했고 얼마나 고되게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인복지도 하고 또 노인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도 하고 하면서 이런 사례 만나면은요. 물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냥 다 아들처럼 내가 다 챙겨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마음 들었을 때마다 다 제가 아들처럼 챙겨줬으면 저는 이만큼 식구가 대가족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아마 조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될 것 같아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 되든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으로 현금으로 예산 지원 나오는 거 외에도 수급자 가정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혜택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아주 일례로는 전기세 같은 부분도 지원이 되고요. 어르신이 치매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치매가 많이 심한 상태는 아니래요. 형도 정신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아주 많이 이렇게 누군가가 24시간 돌봐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형도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일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봐주셔서 그쪽에서 받아들여 주셔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도 형이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식사를 만들어 드시지는 못해도 형이 밥을 그래도 해 놓으면 아버지가 낮에 챙겨서 드실 정도는 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치매라는 게요, 시간이 지나면 더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로 가면 어려워지실 수 있어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어르신이 시설로 만약에 들어가시잖아요.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돌봄 케어를 받으시게 되면 원래 시설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내는 돈은 월 금액, 총 금액에서 20%만 내면 돼요. 일반 사람들일 경우에.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다 하면은 본인이 내는 20%마저도 안 내게 돼 있어요. 그거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보를 모른 채로 아버님이 시설에 들어갔다고 하면 김희병은 또 열심히 일해서 그 20%를 내려고 돈을 내기 위해서 그 돈을 또 벌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좀 그동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은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정보, 사회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을 김희병이 좀 많이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소대장님한테 제가 소대장님하고도 상담을 해드렸지만 김희병한테 저희 연락처를 알려주셔서 여하한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도록 연결해 주시는 것만 해도 소대장님은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 김희병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제 사비를 김희병한테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희병의 얘기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나눠보고 이 김희병한테 필요한, 또 이 가정에 필요한 내용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센터가 지금 상담도 해드리고 하지만 예전에는 한번 보세요. 뭔가 내가 시설을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노인시설에 들어가셔야 될 상황이 돼서 노인시설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인터넷 들어가서 노인시설 치면 쫙 뜨잖아요. 그럼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좋고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아주 옛날 뭐 이렇게 뭐 상투 틀고 있던 그런 때까지 아니어도요. 제가 노인복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때 저는요, 이메일이라는 거를 처음 보냈어요. 뭘로 보냈냐면, 들어보셨을까요? 천리안, 유니텔. 그거 인터넷 접속하려면요, 삐 소리 한참 나는 그거 전화선으로 연결된 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쓰려면은 집 전화 안 되는 거. 집 전화선으로 해야 돼요. 막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하실 때 지금은 노인 상담센터 검색하면 여러 군데가 뜨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곳이랑 상담하시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했냐면 상담을 하시려고 하든 노인 시설을 알아보시려고 하든 무조건 114로 전화했어요. 114로 전화해서 저기 노인 시설 몇 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도 김희병처럼 정보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그 생각해요. 옛날에 저희가 상담을 이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시작했냐면 노인 문제에 관한 한은 114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114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노인 문제에 관한 한 그 인터넷 검색 사이트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면
상담, 저희가 됐든 다른 기관도 많이 상담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상담센터를 노크를 해주시면 그곳에서 모든 걸 딱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삶의 질이나 이게 조금 더 올라가든가 윤택해지든가 할 수 있어서 필요치 않은 고생을 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 소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사회복지가 이제는 군대에도 들어간다는 거 우리 모르셨죠? 사회복지사인데 군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소대장님이 저희한테 의뢰한 이유가 모든 부대에 모든 군부대에 사회복지사가 다 투입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있는 부대가 있고 없는 부대가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소대장님이 하신 거고,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있는 부대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대요. 근데 우리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군대에도 찾아보면 사회복지사가 있는 부대가 이때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들한테 도움 요청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갖고 살다 보면 주변에도 또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할 때는 저런 거 해요. 군대에서 있는 병사들이 좀 뭐라 그래야 돼,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게 있으면 마음의 편지라고 해서 쓰잖아요. 그런 거 관리도 해주고요. 군인들하고도 상담해주고 군인 가족들의 문제 같은 것도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집단 상담도 해줘요. 집단 상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더니 많은 그 병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상사랑 밑에 그 군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밑에 군인들이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래서 부대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집단 상담을 하면 그거 한 번 했다고, 한두 번 했다고 저 사람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군대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정보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됐든 다른 상담센터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서 이번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군대에도 사회복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더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군대에 사회복지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근데 제가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제자 중에 한 학생이 군대 연천에 있는 군부대에서 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는데 본인도 나름대로 많이 보람을 느낀대요. 대체로는 사회복지사 중에 이제 여자분들이, 저 같은 여자 사회복지사가 가서 군부대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됐다고, 군사회복지사로 이제 활동하게 됐다고, 장병 여러분 고민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장병들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니 뭐 군대를 알기나 알아,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분들이 많으세요. 원사님, 그 왜 원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그 원사님이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그 군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집으로 치면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신대요, 원래도.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 군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면 장병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분야가 조금 더 넓혀진다면 저는 농촌 지역에서 농촌 지역 전담 사회복지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도시 지역은요, 어르신들이 찾아오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찾아오시기가 일단 편해요. 지하철망이 잘 돼 있으니까. 발이잖아요. 근데 농촌 지역은요, 어르신들이 고민이 있어도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는 데다가 거기를 안다손 치더라도 가려면 차편이 어려워요.
하루에 3번 들어오는 버스 시간 맞춰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농촌 전담 전문 사회복지사가 조금 많아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보고 계시고 방송을 하고 있고 하지만 방송 분야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방송 일을 하는 뭐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스트레스가 상당한 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 대중 속에서 묻혔을 때 뭐 사진이 찍힌다든가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댓글 달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연예인들도 있고 해서 방송계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군부대에서 걸려온 상담 내용이었습니다.